안녕하십니까. 과학이 있는 기술 센스 MR입니다. 사물 인터넷에다가 약간은 특이한 센서를 달아보죠. NMR 센서. 근데 중간에 약간 이 아날로그 회로, 약간 많이가 필요하죠. 그러니까 이제는 요 사물 인터넷 두 가지 보드, 라스베리 알두이노가 대화를 좀 해야겠어요.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전체 프로젝트를 좀 세우는 기분, 빨간색으로. 빨간 신호등은 우리가 쓰잖아요. 그리고 했던 게 이제 1단계로 인터넷을 연결했죠. 라스베리에다가. 그러니까 라스베리가 인터넷 서버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서버가 자기 자신과 또 알두이노를 제어할 수 있게, 그리고 데이터도 받아들이고 그걸 분석하기도 하고 또 보여주기도 하고. 그렇게 하면은 그 웹페이지를 띄울 수 있는 어떤 컴퓨터라도 사용이 가능하죠. 우리 휴대전화도 안드로이드로 돼 있죠. 우리 거는 주로 휴대전화도 인터넷 되니까 우리 웹페이지, 이 NMR 사용자 인터페이스 웹페이지를 띄우면 제어하고 보고 다 가능하겠죠. 1단계는 우리가 했는데, 근데 요 두 개의 보드 역할을 하나의 보드가 하는 게 비글본이라고 있죠. 그 비글본은 요 칩 하나가 요 두 가지 보드 역할을 다 하죠. 즉, 요 안에 CPU도 들어있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도 들어있고, 그러니까 라스베리 같은 것 더하기 알두이노 같은 게 들어있죠. 요 칩 이름이 이제 인도 말로 했더라고요. 시타라 그래가지고 요건 좀 기억이 자꾸 나는 게, 요거 잠깐 키죠. 요 칩이 우리 어릴 때 주판을 썼었어요. 주판, 지금은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, 주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돈계산도 하고 거스름돈도 주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가 요런 전자계산기를 내놨어요. 그게 이제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대중적인 시작이다,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굉장히 놀랬죠. 주판 갖고 하다가 여기다가 누르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되니까.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국립중앙과학관에다가 현관에다 전시를 했죠. 너무 놀래가지고. 그래서 이제 그 TI라는 회사가 기억이 나고, 요 칩 이름이 인도말을 써서 또 기억이 나네요. 시타라 그래가지고. 그게 하여튼 요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니까, 요 보드끼리 대화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칩 안에서 CPU, 그 안에 있는 CPU와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대화가 되겠죠. 그래서 요 대화의 관점에서 칩 안에서 또 칩끼리, 또 보드끼리, 또 시스템끼리. 이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요 라스베리 작업하거나 알두이노 작업할 때도 우리의 컴퓨터 시스템, 우리가 쓰는 PC, 그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작업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작업에서 쓰는, 즉 윈도우에서 쓰던 어떠한 툴 또는 유틸리티, 그거 구분은 지금 뭐 좀 이따 하죠.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고, 지금까지 그냥 썼는데 차분하게 생존 목록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요 아날로그, NMR 아날로그 이렇게 부를까요? 아날로그. 요거를 이제 프로그래머블 로직에다가 넣는 거죠. 요건데, 그렇게 만든 칩을 또 진큐 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건 자이링스 회사라는 데서 나왔죠. 참, 방금 전에 요 커뮤니케이션은 프로토콜을 따르잖아요. 그러면 그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은 얘네들끼리 프로토콜도 있고, 또 인터넷 HTTP 같은 프로토콜, 약속이죠, 규약도 있고, 요 프로그래머블 로직이 들어오면 또 그것과의 또 규약이 뭔가가 있겠죠. 그런 걸 사용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, 또는
어떤 소프트웨어를 아예 구워 넣는다고 그러죠. 베이크. 아예 구워 넣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통해서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커뮤니케이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째 거는 MRI를 했죠. 그래서 요 진큐 칩으로 하는 MRI하고 그 원리가 되는 MR 피직스를 이번에 먼저 얘기하고, 그 다음에 요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상당히 좀 옛날에 하던 것들을 쫙 좀 일괄적으로 한 번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정리를. 그래서 요 전체를, 그리고 이제 요 첫 번째 하던 거,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버전 1, 별명은 초딩 버전 그럴까요?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는 버전 2, 그래서 뭐 중딩 버전, 요거는 버전 3, 버전 3부터 MRI죠. 물론 버전 1부터 MRI 할 수 있지만 이거 어차피 초딩 버전이고 하니까 거기다 그림 그리는 것까지 하면, MRI까지 하면 좀 너무 복잡하죠. 그리고 이제 작은 프로젝트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 6개를 되니까 너무 많아요.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아두이노 웹 NMR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좀 너무 많죠. 왜냐면 그 다음에 또 아두이노 엑스레이 NMR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거든요. 그래서 이 전체를 일단 아두이노 웹 NMR로 좀 끌고 나가죠. 지금까지는 여기서 이제 그 과학을 좀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웬만큼 얘기했고, 지금부터는 이제 요 세 가지를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정리하고, 이전 것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. 요 보드의 경우는 방금 시작했고, 요 보드는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고 있죠. 그래서 같이 가는 걸로, 요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걸로 서로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. 요거는 꽤 앞으로 나갔으니까 인터넷 서버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죠. 요 진큐 칩을 쓰는 MRI 얘기와 그 원리를 얘기하는데, 전번에 신호가 나오는 걸 먼저 얘기를 했죠. 즉 고주파 펄스를 맞은 원자핵 스핀이 신호를 내놓으면 그걸 우리가 프리에 변환해서 분광선을 얻는다. 그 얘기를 먼저 했죠. 그리고 이제 이 신호가 어디에서 나왔나를 안다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. 그래서 그 신호가 어디서 나왔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를 설정하고, 우리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 같은 데서 이제 화소, 파익셀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래서 이 그림에서 파익셀을 하나 조금 크지만 파익셀을 하나 설정을 하죠. 좀 크죠? 여기다가, 여긴 지금 저 환한 부분이죠. 그래서 이 신호의 크기가, 분광선의 크기가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그 한 점 한 점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어둡고 환하게 그려 놓으면 전체를 다 그릴 수가 있겠죠. 그렇게 이제 하는 과정, 그 순서, 뭐 작동 순서라고 그럴까? 그걸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는데, 그걸 먼저 하는 이유는, 즉 이 얘기에서도 요 본론이 되는 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는, 그 순서를 알아야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. 그래서 요 순서를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게 그 칩을 쓰는 보드를 이제 시작하는 거,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하는 거, 그 다음에 개발자들을 향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가이드,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.
그리고 그 원리가 되는 부분은 요 시뮬레이터를 갖고 직접 해보는데,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요 얼마 전에 얘기한 이제 브로크 방정식을 컴퓨터에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 얘기가 뭐라는 걸 좀 더 알 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얻은 신호는 이렇게 메모리에 들어가고, 그거를 2D니까 두 번 프리에 변환하면 이렇게 그림을 얻는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좀 알기가 조금 더 낫겠죠.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프로그램 하려면은, 물론 이제 한 장 한 장 계속 겹치면은 이제 입체가 되겠죠. 3D. 그 작동 순서를 좀 먼저 알아야 그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처음에 이제 고주파 펄스를, 이게 좀 대표적인 이제 펄스 시퀀스라고 그러죠. 펄스 열, 즉 고주파 펄스를 요 경우엔 2개, 1개, 2개. 그럼 이제 신호가 요 경우에도 나오는데, 이건 우리가 특별히 요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두 번째 거에 이제 메아리, 에코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 에코 신호에 우리가 송신한 주파수를 갖고 이제 그 위치를 우리가 부호화해서 넣는 거죠.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메모리를 준비해 가지고 그 메모리에다 하나씩 한 점씩 넣는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이런 뭐 동그란 원통, 뭐 그냥 무라고 생각하죠. 우리 먹는 무에 이제 그 단면을 선택하기 위해서 칼로 무를 탁 잘랐다, 그리고 그 면을 보겠다, 이렇게 비유를 해보죠. 우리가 이제 그런 거 할 때 아까 방금 얘기한 그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전자석을 켜줘 가지고 자장을 바꿔주죠. 그러면 이제 주파수가 바뀌니까. 고주파 펄스를 줄 때마다 그때만 켜주죠. 계속 켜는 건 아니고.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경사지게 자장을 만드니까 경사자장 펄스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. 두 번을 켜주면 요 자기장 더하기 원래 자기장한 그 자기장에 맞는 라모아 주파수가 많이 공명 조건이 맞겠죠. 그래서 그 맞는 데가 바로 여기, 그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서 입력을 하니까 저 빨간 단면에만 공명 조건이 맞아서 신호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저 단면을 우리가 선택한 게 되죠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파수가 맞는 것만 라모아 조건이죠. 라모아 조건이 맞는 것만 신호를 내놓으니까 저 빨간 단면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주파수를 맞추는 거라서 요 주파수 부호화 frequency encoding 이렇게 얘기하고, 저 빨간 단면만 선택한 거니까 그거 슬라이스라고 부르죠. 슬라이스를 셀렉트했다. 그러니까 주파수를 바꾸면은 다른 면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. 우리가 요 위상 관계는 좀 다음에 얘기하죠. 왜냐면 섞이면은 이게 혼란스러우니까. 다음에 요 단면을 갖다 놓고 한 줄 한 줄씩 또 조건을 맞추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또 이러한 전자석을 요
고주파 펄스를 줄 때마다 그때 또 키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처음에는 이제 이 가운데 줄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View라고 그러죠. V-I-E-W. 그 View에 맞는 크기의 자석을 키는 거죠. 이렇게 작게. 그러면 그 줄에 대한 신호만 나오니까 그 신호를 이제 메모리에 갖다 넣으면 되죠. 저장하고. 다음에 조금 더 크게 키면은 그 다음 줄을 선택한 거니까 다음 view 그거에 대한 신호를 또 메모리에 갖다 놓고 반복을 해요. 이번엔 이제 아까는 플러스로 켰으니까 이번엔 마이너스 거꾸로 키면은 밑에 줄들이 선택이 되겠죠. 그렇게 해서 이 빨간 단면에 한 줄 해서 다 선택을 한 거죠. 다음에는 이제 그 한 줄에 대해서, 근데 이때는 방금 전에 이제 주파수를 맞췄으니까 이번에는 페이스를 갖고 맞추죠. 페이스를 기억해 놨다가 그 페이스에 맞는 위치에다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. 그리고 이거는 뷰를 셀렉트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, 그거는 이것도 그 위상 관계를 얘기하면 또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그거는 조금 바로 다음으로 좀 넘기도록 하죠. 그리고 원줄거리만 좀 보도록 하죠. 그 다음에 한 줄을 놓고 그 줄을 쫙 토막을 내 가지고 가운데서부터 오른쪽, 또 가운데서부터 왼쪽 이렇게 순서대로 또 선택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거하고 동일한 걸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단면을 선택하고 거기에 한 줄 선택하고 그 한 줄마다 또 토막을 내 가지고 한 점씩 선택을 하는 거죠. 그게 바로 우리 디카에서의 화소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. 이때는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주파수를 맞추는 쪽으로 처음에 단면을 선택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결국 그런 걸 계속 반복하면은 여러 번, 이 신호는 이제 그 뭐 편의상 그냥 이렇게 그렸는데 신호가 다 다르겠죠. 조금씩 생긴 게. 그걸 계속 반복하면은 결국은 그 화소 전체를 신호를 각각 얻어내는 거죠.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, 그러니까 그 위치대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요 순서대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, 다음에는 그 신호를 갖다가 그림을 그리는데, 이 무지개 그림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신호에서 분광선을 얻어내니까 빨주노 초파남보 그 과정을 하는 거라서 이제 같은 거니까 사실은. 요 무지개는 이제 하늘에 있는 물방울이 만드는 거고, 우리 MRI 영상은 컴퓨터로 만드는 거고, 그 차이밖에 없죠. 처음에 신호는 이렇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요 좌표가 위치가 역공간의 위치죠. 뭐 역공간이라고 해서 뭐 유령이 사는 공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길이의 역수. 그러니까 10cm다 그러면 10분의 1cm분의 1이죠. 10cm분의 1이죠. 역수로 만들어서 넣은 거죠. 그리고 이제 그림이라는 건 이제 2차원이니까 후리에 변화를 2번을 해야 되죠. 요렇게. 요거는 이제 그 실험관에 물을 넣어가지고 그 단면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실제 영상이 얻어진 거죠. 이렇게. 그걸 이제 조금만 골치 아프게 보자면, 요것도 이제 좀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할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이제 눈도장 찍는다고 생각하고, 요 각 점들의 밝기가
결국은 신호의 세기인데 그 신호의 세기의 그 파동을 역공간의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. 이런 개념이죠. 이런 개념인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쉬운 말로 조금씩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건 다음번에 할게요. 이게 이제 이 작업을 컴퓨터란 놈이 할 때는 이렇게 뭐 연속된 적분 이런 거 못하니까 이 서메이션 다 쪼개가지고 다 합치는 걸로 하죠. 그래서 양쪽 방향, 그러니까 좌우 방향하고 위아래 방향으로 합치는 걸로 하죠. 그렇게 계산을 하죠. 그리고 계산은 이제 그 시작과 끝 맞추고 이런 게 조금 좀 막노동을 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죠.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다시 만들어낸다.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신호를 갖고 똑같은 걸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전번에 얘기했던 물리양 얘기하고 벡터 얘기하고 그 고전적인 거에서 옛날에는 이제 물리양을 얘기했고 또 그냥 벡터, 우리가 그걸 이제 화살표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죠. 쉽게.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물리양 대신에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화살표 벡터 대신에 힐버트 스페이스 얘기하는 걸 짤막짤막하게 얘기했잖아요. 그런 식의 그 물리양이라는 거. 그러니까 요 핏줄을 찍고 싶으면은 흐르는 피는 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속도라는 물리양을 갖고 있죠. 그거에 맞게 부호화를 해서 찍으면 되는 거죠.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풍을 맞았나 안 맞았나, 혈관이 머리에 터졌나 안 터졌나 이런 걸 찍어낼 수가 있겠죠. 여기서 이제 요즘 뭐 많이 얘기되는 펑셔널 MRI 이런 거는 좀 띄워놓고 얘기를 하죠. 그것도 차후에 얘기하는 걸로. 뭐 임상적인 측면은 전반에 조금 기본은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펄스, 방금 전에 그게 이제 바로 펄스 시퀀스인데 그 펄스열을 좀 다르게 쓰는 거, 그런 것들도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하고 거기서 중요한 것들을 보고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거, 그거까지 좀 얘기를 해나가죠. 그 MRI에 이어서 요 칩들 이제 대화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많이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. 시간이 이미 많이 흘러가지고. 이게 좀 화두가 좀 다소 크죠. 그래서 순서를 좀 잘 해야 좀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, 기본적으로 요 둘 간의 대화 다음에 또 하나 시작한 거, 요거는 요 둘 역할을 같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요건 그 대화가 칩 안에서 일어나겠죠. 그 대화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작하는 거, 요거는 이제 프로그래머블 로직이 또 들어가서 얘기를 더 복잡하게 만들죠. 그리고 그게 전부 칩 안에 일어나니까 그 대화 관계, 그렇게 세 줄거리를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비교해 가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. 그래서 근데 동시에 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PC 윈도우에서 작업을 했으니까 그 윈도우에서 그 작업하는 데 필요한 툴하고 유틸리티 얘기를 지금까지 그냥 쓴 것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앞으로 뭐가 계속 나오면은 막 섞여가지고 좀 너무 좀 혼잡할까봐. 이 툴하고 유틸리티는 우리 흔히
여기서는 좀 잘 구분을 해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쓰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좀 구분을 해야 혼동이 좀 적거든요. 툴 그러면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이제 망치, 벤치, 뭐 대패, 톱 이런 거고, 유틸리티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들어오는 전기, 수도, 하수도, 쓰레기 처리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유틸리티라고 그러죠. 그래서 그러한 느낌에 맞게 우리가 말을 써야 혼동이 없을 것 같아요. 아무튼간에 그런 툴이나 유틸리티 우리가 쓰던 거, 또 안 쓰던 것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은 요 인터넷 연결했던 거 첫 번째 단계를 했는데, 요것도 프로토콜이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. 요 인터넷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흔히 HTTP, 그 다음에 칩끼리 대화할 때는 이런 뭐 SPI, Serial Peripheral Interface나 IIC 이런 거, 또 보드끼리는 이런 USB 우리 많이 쓰는 거, 이것도 시리얼이죠. 그러니까 또 패러렐도 할 수는 있는데 패러렐은 좀 줄이 너무 많죠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, 전번에 얘기한 대로 이 기계끼리는 이 케이블로 연결하면은 그 뒤에 통역하는 칩들이 하나씩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고 얘가 얘기하는 걸 말하자면 번역해주는 칩이 하나씩 있는데, 또는 우리가 이해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다 이제 일종의 펌웨어를 아예 갖다 넣죠.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구워 넣는다, 베이크, 펌웨어를 베이크한다 또는 플래시한다 이런 말들을 쓰는데, 그 펌웨어에 대한 것도 좀 해야 되고, 그거는 이제 좀 더 기본적인 거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순서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번에 그 실무적인 얘기를 자세히는 못하고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요 헐려던 거를 어떤 거라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정리를 하는 걸로 하죠. 요 두 보드가 얘기하는데 가장 간편한 방법은 아무래도 우리가 PC에서 쓰던 스케치를, 알두이노의 스케치를 요 라스베리에도 설치하는 게 제일 간편한 방법이겠죠. 가장 기본적이고 뭐 이거저거 뭐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. 그냥 설치해서 쓰면 되니까.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 알두이노 스케치를 라스베리에다 설치를 하자. 어떻게 하나? 하는 거. 그래서 그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해요. 찾기만 하면은 하면 되니까. 요게 이제 말 그대로 알두이노 인스톨이잖아요. 어디다? 라스베리에다가. 그렇게 찾아서 했어요.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라스베리는 컴퓨터니까 이거저거 그거 판단해 가지고 막 하고, 요 알두이노는 그냥 마이크로 컨트롤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요놈은 마스터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슬레이브를 쓴다, 마스터 슬레이브 아키텍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그건 또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가? 그거는 이제 그 집에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낫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죠. 요거는 다른 얘기인데 좀 바꿔야 되나요? 이렇게 라스베리를 런하고 싶다, 그리고 알두이노는 슬레이브를 하고 싶다라는 검색어로 한번 찾아봤어요. 그래가지고 그 원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를 열어서 했죠.
다음에 이제 또 얘기해야 될 게 아마도 방금 얘기한 펌웨어를 하는 거. 펌웨어는 이제 그 파이썬 같은 거로 하는 게 우리가 좀 편하니까 파이썬부터 시작을 해보자 해서 그런 거 하는 셋업 툴 찾아놓고, 이것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찾았죠. 펌웨어를 하고 싶다는 식으로. 다음에 요거는 이제 칩끼리 대화할 때 이제 핀들을 알아야 되는데, 요 라스베리의 BCM 회사 거에 라이브러리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. 어려웠기 때문에 요거를 찾는 방법이 그야말로 BC2835의 GPIO 라이브러리 그런 검색어로 찾았죠. 그렇게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찾고, 그 펌웨어를 까는 거는 또 남파이라고 이제 그 파이썬의 하나의 그 라이브러리 비슷한 거. 요런 거는 이제 툴도 아니고 유틸리티도 아니고 이제 패키지라고 부르죠. 이런 패키지. 이것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고, 이게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은 순서대로 이게 칩끼리 얘기하는 건가, 아니면 보드끼리 얘기하는 건가, 아니면 시스템끼리 얘기하는 건가, 뭐 그런 큰 윤곽을 잡으면서 해야, 지금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뭐로 가 있구나,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달라졌네, 요건 케이블이니까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구나, 또 요건 핀이니까 어떤 핀끼리 연결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. 꼭 상당히 헷갈리거든요, 사실. 그게 이제 요 비글본이나 이제 요 징큐로 가면은 그 연결 관계가 전부 칩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데 그 대신 소프트웨어가 좀 더 어려워지겠죠. 좀 복잡하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진행하는 게 상당히 이해가 편하다라고 생각이 돼요. 요 얘기는 이제 계속 다음 편에 이제 실무적으로 좀 연결을 하고, 앞에서 얘기했던 MRI 얘기도 좀 더 실무에 가깝게 파라볼을 켜도 되나 모르겠어요. 그 경우는 그렇게 하기로 하죠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역시 구독하고 의견을 부탁드릴게요. 수고 많으셨어요.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